본 컨텐츠는 주식 투자에 있어 고유의 알고리즘을 통해 종목을 추출하는 퀀트 매트릭스 시스템의 실제 성과를 알리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퀀트 매트릭스는 장기간의 데이터와 선진 금융공학 기법을 통해 만들어진 시스템이지만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종목의 절대적인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컨텐츠 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컨텐츠 제작진 및 운영진은 금융투자업 관련 법규 및 윤리 규정을 준수하며 해당 내용을 통한 선행매매, 시세조종 등 불법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작정 따라하는 주식 시스템 트레이딩 한 주 만에 다시 인사를 드립니다. 코스닥 지수가 연고점을 넘어섰습니다. 근데 이후에 약간 좀 조정을 다시 좀 받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 거래소보다 코스닥이 그나마 좀 나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역시 저희가 계속 강조해 왔던 것처럼 이 중소형주의 상대적인 강세가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중소형주라고 무작정 다 오르는 건 아니겠죠. 저희가 찝어드리는 그런 확률 높은 종목들로 집중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아무래도 이 수익을 위해서 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어떤 좋은 종목들을 또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될지,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종목들은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 잠시 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 만에 다시 뵙습니다. 이제 내일이 오늘 이제 요 녹음하고 있는 게 목요일이니까 내일 하루만 버티면 추석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주말 포함해서 5일 동안 쉬게 되는데 뭐 두 분 다 아직 인사를 안 드렸구나. 먼저 자리에 분들 소개를 먼저. 마음 급해요? 왜 그래요? 빨리 끝내려고. 그냥 혼자 하든가 그러면. 응? 자, 마지막이라고 너무 대충 하는 거 아니야? 자, 먼저 이 퀀트 매트릭스. 왜? 틀린 말 했어? 퀀트 매트릭스 시스템을 직접 만드신 분입니다. 이 캡틴 퀀트 박상윤 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캡틴 퀀트 박상윤입니다.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어릴 때는 마냥 추석이 그러니까 좋았는데 이게 나이가 드니까 추석 때 돈 나갈 일만 잔뜩. 그렇죠. 맞습니다. 지난주에 벌촌 뭐 이런 건 다녀오셨습니다. 네네. 이게 너무 막히고 막 그래가지고 아직 피곤이 덜 풀린 것 같은데 또 다시 가야 되네요. 그렇죠. 조상님을 잘 모셔야 그래도 집에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하는데. 네. 저희 부모님들은 조상님을 제대로 안 모셨는지 우리 집엔 좋은 일이 생기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항상 이 머리로 그리고 손으로 종목을 찾아주고 계신 분입니다. 에이스 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이, 반가. 이런 식으로 저급하게 인사하시면 안 되죠. 예, 안녕하세요. 청취자들한테. 저급하다니요. 네. 내일 어디 내려가신다면서요? 본가가 저기 경기도 화성이요. 화성이죠. 차 막히기 전에 후딱 내려가셔야 될 텐데. 그러니까요. 네, 가서 즐거운 시간들 보내시고. 네 말이요. 맛있는 음식도 많이 좀 드시고. 안 돼요. 다이어트 해야 돼요. 네,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방송은 오늘로써 29번째를 맞이하게 됩니다. 제가 30회를 못 채우고 떠나네요. 30회까지 할 줄 알았는데. 까매요? 다음 주에 할 거 없으면 와요. 안 옵니다. 좀 바빠요, 저. 네, 저희는 이름에서도 아시겠지만 이 시스템 트레이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안내를 해드리려고 만들어진 방송이죠. 이 퀀트 매트릭스 시스템이 매일 종목을 찝어내지만 저희는 매주 목요일날 기준으로 해서 이 주간 단위로 각 이 종목들, 추천 종목들을 언급을 드리고요. 정확히 한 주 뒤에 그 수익률을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은 이 세 개 증권 방송 사이트, 헤럴드 TV, 밥 TV, 그리고 슈어넷 3개 사이트를 통해서도 만나실 수가 있고요. 유튜브에 검색을 하셔도 나오고요. 그리고 네이버 카페도 있습니다. 이 BMS 증권투자연합이라는 카페, 주소가 카페.naver.com/하고 BMSSTOCKU를 입력을 하시면 그쪽 카페로 들어가셔서 앞서 말한 3개 사이트와 그리고 카페를 통해서도 많은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가 있으니까 자주 방문하시면 아무래도 투자에 좀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예, 그리고 더 도움이 되는 방법은 유료 서비스를 이용을 하시는 방법입니다. 한 달에 11만 원으로 저희가 좀 가격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종목들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아무래도 매일매일 알게 된다면 더 아무래도 도움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문의는 앞서 말씀을 드렸던 이 헤럴드 TV, 밥 TV, 슈어넷 3개 사이트 고객센터로 전화를 거시면 그쪽 직원들을 통해서 친절하게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많이 찾아와들 주시고요.
네, 이걸로 이제 광고 문구는 다 끝났고요. 자, 이번 주 이제 그 본격적인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시장에서 이제 각종 오늘은 뭐 유럽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가 뭐 있고 한데, 일부 시장에서는 뭐 별거 없을 거다라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골드만삭스나 이런 쪽에서, 제가 영어는 잘 모르는데 한글로 이렇게 누가 쓴 거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할 얘기는 이겁니다. 그냥 추석 이후에 어떻게 될까? 원래 우리가 그 휴장 기간이 이렇게 있으면 사실 그 전에는 지수가 이렇게 별로 이렇게 재미가 없다가, 연휴 기간 동안에 이제 그렇죠. 우리가 3일 동안 쉬는 동안에 예를 들어 미국이 하루 1%씩 3일 올랐다. 그러면 이제 일단 우리나라도 다음 주는 좀 기분 좋게 출발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지 않겠, 두 분이 웃으시죠, 근데? 의미 없으니까. 뭔 얘기 하나 하는 거지. 그렇죠. 추석 이후의 장이, 그러니까 이런 회색 분자 같은 대답 말고 예를 들면 뭐 지지부진할 것, 뭐 이렇게 횡보할 것이다, 아니면 올라가야 되는데 어디를 어떻게 해야 올라간다 이런 얘기 말고 추석 이후 이제 남은 9월이 한 2주 좀 남게 돼요. 예, 그동안 시장이 좀 위로 갈지 아니면 좀 아래로 갈지 두 분의 좀 의견을 듣고 싶어요. 뭐 이런 경제 지표를 통해서 보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뭐 이제 기술적인 측면으로 보셔도 되고 편안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이 캡틴 컨트님 생각에는 추석 이후에 장이 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도찐개찐. 또요. 회색 분자 같은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막 나가. 뭐 하는 거야 지금? 청취자들은 확실한 걸 원하기 때문에. 이제부터 그렇게 하든가. 농담이고요. 네. 아닙니다. 지금 뭐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뷰 자체가 바뀔 수는 없고 지금 현재 지금 한 달 가까이 지금 그 상단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30포인트 정도로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2000 뭐 상단에 갔다 하더라도 2007, 80 갔다가 다시 2040 갔다가 다시 또 중간에 왔다가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그 움직이는 폭이 올해 그 2월 이후 그때 이후로 사실 지금이 가장 이 폭이 작은 것 같긴 합니다. 네, 지금 7월 달에 그 엄청난 그 선물 시장의 행보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 아래 위로 움직이면서 얘가 밑으로 쭉 갔다가 V자 반등했다가 근데 위로 쭉 갔다 밑으로 쭉 갔다 해서 선물 시장은 상당히 굉장히 좋거든요. 하루에 등락폭이 많을 때는 5포인트 등락폭이 5, 6포인트 되기 때문에 선물 시장에서 지금 제대로 방향 잡으신 분들은 아주 지금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좀 즐거우십니까? 그래서 즐겁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축하드립니다. 표정이 쫙쫙 피셨어요. 네, 그렇죠. 지금 뭐 오늘도 그렇고 연장 3일 동안 지금 오늘 목요일이니까 4일이죠. 오늘 4일 동안에 두 계약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평균적으로 지금 한 3-4포인트 뽑고 있으니까 뭐 아주 즐겁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 변동성은 있어요. 변동성은 있는데 코스피를 어느 중간에 보면 그냥 밴드 진짜 얄팍한 밴드에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인디기거든요. 그러니까 장중 변동성은 상당히 커졌는데 이거를 일간으로 이렇게 하루하루 다 놓고 보면은 별거 없다. 별거 없습니다. 그 얘기군요. 네. 그래서 이거를 탈피를 하려면 시장의 모멘텀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세계 시장 흐름은 조금 뭔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쪽은 그 좋은 흐름에 편승을 하지 못하고 위를 못 보고 듣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세계 흐름이 조금 꺼지면 밑으로 떨어질 확률도 무시를 못할 거거든요. 왜냐면 지금 받쳐주고 있어요. 지금 세계에 받쳐주고 있고 그것들은 지금 못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장중이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다라는 게 이 추후에, 그러니까 추석 이후에 어떤 한쪽 방향으로 방향을 잡기 위한 어떤 준비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문득 드는데 여기 책상에 보면 나는 주식을 떠나 선물 옵션으로 간다라는 책이 있어요. 네. 선물 방송으로 바꿔버릴까? 어차피 전 없으니까. 나중에 두 분이서 뭐 선물하시든가 파생으로. 그렇습니다. 자, 에스 팀장님 생각에는 추석 이후에 이 국내 증시 전망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좋겠죠. 왜죠? 예?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연말이면 외국인들 배당 잡으러 들어올 텐데. 네. 그러면 배당주를 연말까지 쭉 배당주에 좀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됩니까? 그러면? 배당주라기보다는 그냥 내수주. 삼성전자, 현대차는 박스권 대응. 삼성전자 하단 깼는데 올라타면은 상단까지는 또 다시 열려 있으니까 그렇게 대응하면 될 것 같아요. 별거 없어요 진짜 이번 시장. 올해 제가 사실 주식을 그렇게 많이
기간이 길진 않은데 저랑 있으면서 겁나 많이 배웠죠. 잘못 배운 것 같아요. 뭘 잘못 배워요. 내 신고가 매매도 알려줬죠. 항상 바닥권 주식만 하다가. 그게 다 망하더라고. 내가 그건 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건설하고 이상하다고. 이게 보니까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한식 전문가야. 이 한식에 맞는 요리법이 있는데 괜히 그러니까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어줍잖게 그런 다른 이제 나랑 다른 거를 배워가지고 접목을 시켰다가 털린 거죠. 네. 그러니까 한식에 이상하게 양식 뭐 일식 해갖고 예를 들면은 뭐 이 간장으로 간을 해야 될 걸 와사비를 그러다가 이제 퓨전으로 대박이 나는 거예요. 네. 그러다 퓨전으로 대박이 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어설프게 섞인 걸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대가들은 마지막에 대성을 하는 거고 정말로 짧게 히트 치고 나오는 건 지금 퓨전이라고요. 난 대성까지 필요 없고 그냥 지금 조금씩 이 성공하고 싶다 이건 아무튼 농담이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어쨌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올해는 안 했지만 그 봐온 와중에 가장 이 흐름이 없는 해가 올해인 것 같습니다. 진짜로. 사실 막 2008년 이후에 우리가 서브프라임 터진 이후에 이렇게 정말 이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고 지루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종합적인 분위기가. 그래서 언제였죠 그럼? 작년 아니었어요? 작년은 그래도 한번 이렇게 푹 꺼지고 이벤트들이 있었어요. 아, 변동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식 어떤 흐름들이. 변동성의 기준에서 난 주도주나 그냥 뭐 수익률 내는 주식의 기준에서. 작년에도 뭐 주도 업종들은 다 작년에 없었잖아요. 바카라가 작년 아닌가? 아, 코스닥. 네. 그래요. 네. 아무튼 내용은 저 두 분께서 잘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적절히 잘 섞어서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반적인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좀 수출주는 아직까지 비리비리하다. 환율 문제도 있고 그래서 내수주가 지금 최근 이 상승률이 많이 나타나긴 했는데 여기서 추가적인 어떤 상승도 기대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추석 이후에 남은 9월 그리고 그 4분기 이후까지 시장의 어떤 전망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자, 이제 우리는 지난주에 두 분께서 말씀하신 종목들이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시장 흐름은 뭐 아시다시피 코스닥 쪽은 좀 그나마 흐름이 좀 괜찮았고 거래소는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수익률, 거래소 쪽 수익률이 약간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자, 먼저 퀀트 매트릭스 먼저 한번 보죠. 자, 세 개 포트폴리오 중에 먼저 이 코스피 VIP 포트폴리오부터 먼저 결과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코스피 쪽은 모든 포트가 손절이 났습니다. 포트 자체가 손절이 났습니다. 전 종목 다요? 그러니까 전 종목이 아니라 포트 자체가 손절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률 극대화 코스피 VIP 포트폴리오가 손절률이 마이너스 3.7%인데 이게 3.7% 손절이 났고 그 다음에 위험 최소화물이 마이너스 1.8% 손절이 났고 그 다음에 코스피 200이 수익 극대화 무형이 마이너스 2.8% 근데 포트 손절이 났고요. 그 다음에 위험 최소화 무형이 마이너스 1.5% 포트 손절이 났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이 조정을 조금 받는 데 있어서 이 종목들이 그 버티지를 못했네요. 그 순환매에서 이제 버티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코스닥이 또 그만큼 좀 부응을 해줬는데 코스닥 100 VF 포트폴리오 성과가 저번에 딱 두 종목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잘났네요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걸 커버하고 코스닥이 다 커버하는 수익률이 나와가지고 참 세상을 알 수 없다. 그래서 수익률 극대화 모형이랑 위험 최소 모형 동시에 5대 5였기 때문에 수익률이 똑같습니다. 플러스 7.6% 이렇게 됐습니다. 예, 오늘은 이게 길게 말하기 싫으신가 봐요. 이게 말을 후다닥 끊어가지고 일단 좀 제가 이 자료 받아서 좀 정리를 잘 해보니까 일단 코스피하고 코스피 200 VIP 포트 그러니까 두 개죠. 요거는 평균 2% 좀 약간 넘는 손실이 났습니다. 지금 손절이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지금 밀리면서 뭐 LG생명과학, 뭐 오뚜기, SKCNC나 뭐 이런 이제 종목들은 이제 지난주에 다 언급을 해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오른 종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예, 이런 이제 안 좋은 결과를 보여주면서 이게 근데 그렇게
이 정도면 한 주가 최근에 이제 전반적으로 수익이 2-3%대 평균 주간 수익률이 나다가 한 주를 되돌린 겁니다. 그러니까 한 주 수익 난 거를 약간 좀 해먹었다. 이렇게 좀 설명할 수 있는데 뭐 그렇게 막대한 최근에 수익률이 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누적 수익률 그래프를 보면 50% 넘어까지 갔다가 지금 살짝 밀린 정도. 그리고 이 코스피 200은 40% 초반대까지 살짝 좀 밀린 상황인데 어쨌든 뭐 전반적으로 보면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고 한 가지 좀 희망적인 거는 지난주에 코스닥이 사실 종목을 이 두 개로밖에 좀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 좀 걱정을 했는데요. 메디톡스하고 코미팜이었는데 이 두 개가 전부 다 7% 뭐 이렇게 넘게씩 막 올랐어요. 그래서 7.6% 코스닥이 이제 수익률을 기록을 하면서 앞서 이 코스피하고는 뭐 이 비교가 안 되지만 이 코스닥 100 이 누적 수익률은 사상 최대치를 경신을 했네요. 왜 웃어요? 네. 왜 웃어요? 이게 왜냐면 코스피는 막 수익률 누적이 올해 막 40-50% 이런데 코스닥은 이게 막 10%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 7%가 한 주에 이게 보태버리니까 누적 수익률이 70%가 올라간 거 아닙니까, 이게? 예? 사상 최대치. 10에, 그러니까 10%에다 7%를 더하니까 엄청나게 올라갔죠. 그래서 누적 수익률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뭐, 그 얘기를 한 건데요. 예. 그렇게 또 해석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예. 근데 요 추세를 좀 가서 이제 코스닥이 이제 코스피 잠깐 쉬어도 사실 이 듣는 분 중에서는 코스닥에 더 이렇게 매력을 느끼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듣다가 이제 막 열받고 그런 상황에서 요런 이제 또 단비 같은 수익이 아니죠. 이건 거의 장대비 같은 수익인데 이런 것들이 좀 유지가 되면 홍수나요. 담비가 왜 담비인데요? 담비는 너무 느낌이 약해서. 손담비. 예. 아무튼 코스닥이 이건 못 들은 걸로 해야겠다. 그죠? 나도 말 안 한 걸로 해야겠다. 손담비가 뭐야? 손담비가. 손담비 뭐 하죠 근데? 글쎄요. 안 나온 지 꽤 되지 않았어요? 원래 찌라시 좋아하시잖아요. 그 손담비에 관련된 난 루머 좋아하진 없습니까? 않죠. 받은 걸 토스 해주는 거죠. 정보 공유 차원에서. 손담비 얘기는 없었습니까? 거기. 손담비 그렇게 거기 올라갈 만큼 뭐 핫하지 않은가 봐요. 한물 갔죠. 난 그런 스타일 별론데. 괜찮아요. 손담비도 당신 싫어하니까. 네. 전 손담비가 사귀자 그래도 안 사귈 겁니다. 자. 자, 이렇게 퀀트 매트릭스는 종합을 해봤습니다. 코스피가 부진한 반면에 코스닥이 한꺼번에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좀 평가가 됩니다. 자, 에이스 팀장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주도 약간 좀 공격적으로 이 포트폴리오 이 비중 같은 거를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셨었는데. 처음으로 해봤죠? 50%. 두 번째인가? 50% 종종 하신 적 있어요. 아니에요. 근데 그게 먹혀 들어간 적이, 지난주 같은 경우는 50% 넣었던 코웨이가 박살이 나면서. 맞다. 네. 좀 힘들었었죠. 네. 이번 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 주는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그나마 4% 올라가지고, 하나 갤러리아 타임홀드. 이름이 너무 길죠? 예. 네. 하나 갤러리아 타임홀드가 0.45% 상승을 했고 이게 비중 50%고요. 그다음에 한스바이오메드가 9.8% 그리고 한진칼이 7.57% 그리고 덕신하우징이 11.03% 그리고 AK홀딩스가 10.08%. 5개 다 올랐나요? 그럼요. 오우, 웬일이래. 그러니까 웬일이래요. 웬일이야. 아니, 그런데 비중은 실패했잖아. 왜 이거 10%를 50% 딱 세야지. 사실은 확 드는데. 하나 갤러리아 타임홀드가 오늘 신고가 했다가 밀려가지고 음봉으로 그래가지고 장중까지는 되게 괜찮았는데 그래서 이제 4% 전체적으로는 포트폴리오는 9.72%가 요게 아니군요. 잠시만요. 요거예요, 요거. 왜냐면 비중을 여기 밑에도 20%가 돼 있어서, 그게 맞아요. 6.85%. 편집하는 분이 헷갈리겠네요. 다시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 갤러리아 타임홀드가 50%고, 한스가 20%. 바이오메드가 20%고, 나머지가 10%죠. 나머지가 10%인데, 아까 전에 좀 전에 읽어드린 건 나머지도 20%로, 왜냐면 제가 항상 20%로 하니까 위에 것만 바꿔가지고. 그랬군요. 그래서 그게 잘못된 거고, 지금 다시 보면은, 이게 이제 6.85%. 네, 9점 그게 아니라 6.85%. 어쨌든 한 주 단위 수익률 아주 잘 나셨습니다. 이게 가장 좀 들어오른 하나 갤러리아가 비중이 가장 큰 게 약간 아쉽긴 하지만 전체적인 수익률 자체는 상당히 좀 훌륭하게 하셨네요. 사실 제가 몇 주 동안 말은 안 했지만 이 퀀트가 수익률이 막 이렇게 날 때는 약간 좀 이렇게 주춤하시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쪽이 또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또 확 터지고
두 분이 참 같이 이렇게 다니시면 좋아하겠어요, 사람들이. 당신도 같이 있어야 돼요. 저는 갑니다. 어디요? 좋은데? 집으로. 그래요. 네, 그래서 어쨌든 표정 되게 밝아요. 회사 그만두는 사람 치곤. 잘리는 건 아니니까요. 아, 그렇구나. 네, 잘린다면 표정이 상당히 우울했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두 분이 코스피, 이 퀀텀 매트릭 코스피가 다소 부진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 코스닥 쪽에서 좀 잘 나온 부분, 그리고 에이스 팀장님은 전반적으로 다 좋았고, 이 두 분의 지난 한 주 성과는 아주 뭐 훌륭했다라고 좀 생각이 돼요. 저는 청취자 여러분도 그렇게 아마 생각을 하시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본 방송은 메이저 TV, 슈어넷, 밥TV뿐만 아니라 네이버, BMS 증권투자연합 카페에서도 청취가 가능합니다. BMS 증권투자연합 카페에서는 방송과 관련된 각종 자료들 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매매에 대한 SMS 발송 서비스 등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을 극대화시킬 다양한 서비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이버 주소창에 BMS 증권투자연합을 검색하시거나 cafe.naver.com/bmsstocku를 입력하시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지난주 성과까지 알아봤고요. 자, 이제 다음 주인데, 자, 미리 좀 말씀을 드리건데, 이제 제가 없으니까 사실 뭐 하든 말든 전 상관이 없는데요. 이 다음 주 목요일까지 우리가 하면은. 겁나 대충 얘기하네. 난 모르겠는데, 난 몰라. 근데 그래요. 다음 주 목요일에 이걸 또 하면 사실 이 매매 가능한 거래 일자가 딱 이틀밖에 안 나옵니다. 내일 금요일하고 다음 주 수요일도 대체휴일 때문에 휴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일 금요일하고 목요일 이틀 뿐이기 때문에 이틀 동안 수익, 물론 이제 두 분의 실력이라면 뭐 이틀 동안에도 한 계좌 2, 3% 땡길 수 있는 건 저는 알고 있지만. 장난쳐요? 알고 있지만, 예, 약간 좀 거래수가 너무 적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다음 주죠. 그러니까 오늘이 9월 4일이니까 14일로 하면 18일. 예, 9월 18일에, 그러니까 9월 11일 한 주는 저희가 쉬고 9월 18일에 7거래일 동안 이제 거래한 거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이제 뵙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두 분 알고 대응하시면 되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7거래일 동안 추석 이후까지 보고 좀 대응을 해야 되는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먼저 이 캡틴 컨트님이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퀀트 매트리스의 시스템은 코스피 VIP 추천 포트폴리오 4종목입니다. 한국 화장품, MH 에탄올, 대원전선, 종근당 홀딩스 4종목입니다. 그래서 수익 극대화 모형에서는 한국 화장품이 50%, 그다음에 대원전선이 30%, 그다음에 MH 에탄올과 종근당 홀딩스가 각각 10%씩입니다. 그리고 위험 최소화 모형에서는 종근당 홀딩스가 50%, 그 다음에 MH 에탄올이 30%, 그 다음에 한국 화장품, 대원전선이 각각 10%씩입니다. 이번 주 이 포트폴리오는 약간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왜냐하면 최근에 보면은 사실 대형주만 맨날 잡혀가지고 그렇죠. 이 코스피 VIP는 사실 약간 좀 잡주까지는 아니겠지만 약간 좀 이렇게 작은 애들이 좀 해갖고 이렇게 좀 땡겨주는 그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한 게 최근에 약간 트렌드였는데 오늘은 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한국 화장품, 뭐 MH 에탄올, 대원전선, 대한전선 아니죠 이거? 네, 대원.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상황이 나아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좀 더 이 퀀트 매트릭스 시스템 입장에서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생각이 들어요. 여기 그만큼 수익률로 보답을 해야 돼요. 네, 그게 오랜만에 이제 이 작은 소형주나 이런 게 중소형주가 좀 잡혔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200은 다음 주 종목 뭡니까? 네, 코스피 200 VIP 추천 포트폴리오는 한국금융지주, 강원랜드, SK텔레콤, KB금융, 그다음에 한국항공우주 5종목입니다. 그래서 수익률 극대화 모형에서는 SK텔레콤이 50%, 그다음에 한국항공우주가 20%, 그다음에 나머지 한국금융지주, 강원랜드, 그다음에 KB금융이 각각 10%씩입니다. 그리고 위험 최소화 모형에서는 한국금융지주가 30%, 그다음에 강원랜드, SK텔레콤이 각각 25%씩,
그다음에 KB금융, 한국항공우주가 각각 10%씩입니다. 네, 여기는 역시 그 대형주 코스피 200이라는 그 취지에 맞게 아주 큰 종목들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네요. 묵직합니다. 네. 묵직한 것 중에서도 묵직하네요. 한국금융지주는 옛날에 본인이 일했던 데 아닙니까? 한국투자증권? 네, 맞아요. 그렇죠. 이거 손절나겠다. 자, 종목 설명드리면요. 한국금융지주, 강원랜드, SK텔레콤, KB금융, 한국항공우주까지 총 5종목이고요. 자, 수익극대화 쪽에서는 SK텔레콤의 50%. 옛날에 참 통신주 중에 되게 재미없는 그런 거였는데 최근에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수익극대화 쪽에 SK텔레콤 50%가 들어가네요. 그리고 위험 최소화는 한국금융지주의 30%로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 앞서 그 캡틴컨트님이 설명을 해주신 이 비중 바탕으로 해서 똑같이 잘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 주간 수익률 7%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코스닥 100 VIP 그 포트폴리오가요. 네, 그래서 이번 주가 한 주만 더 7% 정도 나와주면은 정말 이쪽에서 뭔가 대박이 진짜 뭐 섭외 같은 게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주 코스닥 100은 예, 어떤 종목으로 되어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주 코스닥 100 VIP 추천 포트폴리오는 원익 IPS, 삼천리 자전거, 인터플렉스, 바이오메드입니다. 그래서 그 수익 극대화 모형에서는 인터플렉스가 50%, 그 다음에 바이오메드가 30%, 그 다음에 원익 IPS, 삼천리 자전거가 각각 10%씩입니다. 그리고 위험 최소화 모델에서는 원익 IPS가 40%, 그 다음에 삼천리 자전거, 바이오메드가 각각 25%씩, 그 다음에 인터플렉스가 10%입니다. 아직 그 눈이 아직 좀 다 덜 나신 거죠. 그래서 이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여서 그랬나 봐요. 네, 종목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자, 코스닥 100 VIP 포트폴리오는 원익 IPS, 삼천리 자전거, 인터플렉스, 바이로메드까지 4종목이고요. 수익극대화에서는 인터플렉스의 50%, 위험 최소화에서는 원익 IPS의 40%, 예, 각각 모델별로 좀 가장 많은 비중이 들어간 종목들입니다. 이걸로 좀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눈에는 그 소 간을 생으로 먹으면 그게 되게 좋다고. 아,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달라고요? 우리 아니, 우리 아, 저는 못 먹어요. 생간을 못 먹어서. 우리 육회 먹으러 갈 때 한번. 추석 때 뭐 많이 드시고 뭐 드시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 3개의 포트폴리오 다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에이스 팀장님도 지난 한 주 동안 6% 넘는 아주 좋은 수익률을 내주셨는데, 자, 추석 이후 7거래일이니까 한 9% 나겠네요. 왜요? 네? 아니요. 9%밖에 안 나요? 2거래일 플러스 하니까. 아. 네. 그래서 또 이 여세를 몰아서 좀 이렇게 또 그리고 추석 때 이렇게 한가하시면 제 생각에는 옛날에 하셨던 그 누적 수익률 있잖아요. 이거 하시면 진짜 잘 나올 것 같은데 한번 싫으세요? 최근 몇 주간. 네. 네. 그래요. 회원분들이 뭐 선물 하나를 보내줘야 이거 하는 보람이 있지. 그래서 한 몇 주간 정말 지금에서 얘기하는 거지만 좀 그랬던 적이 있어요. 네. 지금은 보내고 싶어도 택배 접수를 안 받기 때문에. 아, 괜찮아요. 내가 찾으러 갈게요. 네? 네, 찾으러 네. 간다고요. 그래서 다음 주 전화는 얼로? 아까 전에 메이저 TV 슈원에 헤럴드 TV, 헤럴드 밥 TV 슈원의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예. 주소 그 사이트 들어가면 주소 나와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종목 설명해 주시죠. 뭐 일단은 사실 여기 있는 종목들을 한 주 더 가져가고 싶은 마음은 있었어요. 왜냐면은 그래요. 시장이 정말로 가는 놈들만 가기 때문에 이제 한번 시작했다 그러면 되게 많이 뽑아냈거든요. 보통 이제 애들이 출발하면 20-30%씩은 뽑더라고요. 네. 근데 뭐 바꿔야 되니까 일단 아프리카 TV, 그다음에 CJ CGV, CJ ENM, 3위각기, 사마네트웍스요. 컨셉이 뭔지 알겠죠? 아, 사마네트웍스 말고 갑자기 바꾸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사실 사마네트웍스도 그 엔터 쪽인데 사실 YG랑 SM 되게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YG가 좋습니다. 패밀리니까. YG 엔터. 그렇군요. 자, 이번 주는 뭔가 좀 이렇게 미디어 엔터. 놀고 먹는 그런 먹는 거 없어요. 아, 뭐 먹을 거예요? 먹는 건 없구나. 3위각기? 악기 씹어 먹을 거예요. 먹는 건 없군요. 아, 죄송합니다. 자, 아프리카 TV 이거 비중은 다 똑같이 20%로 갑니까? 아프리카 TV 50%. 위험한데. 아니에요.
추석 때 뭐 하겠어요. 우리 많은 오타쿠들이 아프리카 TV 가서 놀 거 아니에요. 그럴라나요? 안 그런가요? 저는 오타쿠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본인의 경험. 가장 내가 제 근래 본 사람 중에 가장 근접한데. 내가요? 아니 내가? 내가? 어딜 봐서? 근데 어딜 받겠어요? 당황스럽네. 제가 자리에 뭐 곰돌이 인형 있다고 지금. 그런 것도 약간. 그것도 플러스 요인이 되죠. 남자가. 하긴 여자가 건담 보고 있는 애도 있었는데, 그죠? 그랬죠. 네. 아프리카 TV의 50% 절반이 들어가시는군요.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그럼 20% 실을게. 사실은 CJ, CGV나 Y젠터 둘 중에 하나인데 극장에서 이제 뭐 많이 보거나 저는 Y젠터로 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정리하시면은 이제 종목이 5종목인데요. 아프리카 TV의 비중이 50%,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의 20%, 그리고 CJ, CGV, CJ ENM 3위 각기에 각각 10%씩 들어가게 되네요. 네, 그래서 총 5종목 비중 각각 따로 들어가니까 그렇게 대응하시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다음 주까지가 아니고요. 2주 뒤입니다. 3일 휴장이 있기 때문에 7거래일 동안 한 걸 바탕으로 해서 9월 18일에 저희가 결과를 확인을 해서 다시 이 자리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땐 제가 안 하고 저를 대신할 이 미모의 여성이 섭외가 됐다라고 해요. 내가 본 사람이에요? 옆에 있는 분입니다. 그렇군요. 네, 어차피 이거는 화면이 안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쁘다면 이쁜 거예요, 그냥. 그렇게 얘기하니까 안 이쁜 것처럼 들리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저 간다고 막 하는 거예요? 전 이제 눈에 뵈는 게 없거든요. 그렇구나. 근데 제우스는 보이잖아요, 아직까지. 네? 제우스. 아직은, 네. 그렇죠. 아직은 보이죠. 조심해야 되는데.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내일 오전부터는 안 보일 것 같아. 그냥 형이지, 뭘.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래서, 2주 뒤에 그 결과를 이제 확인하시고, 아마 좋은 결과가 날 것 같습니다. 항상 뭐 두 분 열심히 해주셨으니까. 네. 그래서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도 이렇게 길었던 시간이 끝났습니다. 말이 좀 길어졌네요. 네. 아무튼 추석 연휴가 이제 내일 하루만 지나면 있기 때문에 주식은 잠깐 잊으시고, 네. 우리는 안 있더라도 들으시는 분들은 잠깐 그런 거 까먹고, 가족들하고 좀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서 또 이런 유산 상속 문제 이런 게 있다면은 또 한번 또 푸닥거리 한번 해야죠. 그런 것들도 한번 잘 진행이 되셔서 추석 이후에 9월 18일에 저희는 다시 찾아뵙도록. 왜 웃으시죠? 받을 게 많은가 봐요. 어떻게 아니 추석 인사를 하는 사람이 유산상속 얘기를 해요. 우리 집이 그래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대판 났어 지금. 그래도 그 돈이 있으니까 상속이 있는 거지. 돈이 아니라 땅인데 그린벨트예요 그게. 그러면은 잡아놔야죠 무조건. 그러니까 그게 주식으로 치면 바닥주가 맞긴 한데. 그러니까. 언제 반등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 되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인사하고 이래야지. 이거 다 편집하고. 이거 그대로. 그냥 통으로 넣어주세요. 맞아. 알게 뭡니까. 자, 아무튼 수고 많으셨고요. 막 나가는데. 추석 이후에 저희는 9월 18일에 다시 새로운 멤버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 인사 안 해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아유.